안녕하세요, 해강원장입니다. 자, SK스퀘어 종목입니다. 오늘 플러스 4.67% 오르면서 어제와 반전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저도 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자, 관심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고, 효자될 수 있는, 수익률이 아주 커질 수 있는 종목들, 내년 특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미 미리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 이렇게 11번가 악재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포인트상 우리가 신호상, 심리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좀 아쉬움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뭐 SK스퀘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라서면서 일단은 투자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드려왔습니다. 자, SK스퀘어가 긍정적인 모습들은 이미 제가 시장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는 앞에 영상에서 좀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11번가에 대해서 내용 간단히 좀 드리겠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SK 그 스퀘어가 지금 그 11번가에 대한 내용들 이제 간단히 좀 보면, 그 나일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18.18%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Q10과의 그 협상이 지금 결렬된 거죠, 결국은. 지금 나온 통보가 일단은 협상 중단으로까지 나갔으니까 뭐 결렬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앞서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18년도에 11번가 5천억을 투자하면서 이 약정한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조건 5년 내에 상장시켜야 되는, 누구를요? 11번가를 11번가를 상장시키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홀딩스가 이제 5천억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주식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상장, 보통 우리가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주식 시장이 좋을 때 그래야지 기업 가치를 좀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단돈 한 푼이라도 좀 더 프리미엄을 올려서 팔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놓고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1번가를 그냥 상장을 막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해야 되는 조건이 18년부터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상장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물거품 된 거니까 매각 협상을 추진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조건들로 놓고 보면 매각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SK 스퀘어가 일정 부분에 일단 이자 지급에 대한 요건들이 좀 있어요. 이자 지급을 좀 해야 되고, 실제 그리고 SK 스퀘어 보유 지분을 포함해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드래그 얼롱 뭐 이 조건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SK 스퀘어에 대한 어떤 이 주가에 대한 급락에 대한 명분이 서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나온 내용들, 기사 내용들 좀 보면 뭐 SK 스퀘어의 가치는 뭐 11번가 가치를 0으로 놓고 보더라도 SK 스퀘어가 너무 싸다, 저렴하다, 이거는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이런 계약 조건들, 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또 지분 매각과 함께 또 SK 스퀘어가 또 보유 지분을 포함해서 또 매각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K 스퀘어를 주가를 떨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각 또는 팔아야 되는, 지분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분명히 SK 스퀘어의 주가 상승에 발목 잡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SK 스퀘어가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P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지금 저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 가치를 우리가 평가받을 때 지금 SK 스퀘어가 SKR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자회사 중에 그러면 대표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가치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가치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시총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비상장 자회사들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앞에 영상에서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 포함하면 SK 스퀘어가 그래서 너무도 싸다, 그 논리로 최근에 뉴스나 기사들이 나온 내용들이 다 대부분 그 내용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SK 스퀘어가 11번가 이슈는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부각될 이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다시 이거 매각 이슈가 또 불거질 겁니다. 네. 결국은 11번가 매각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번가를 매각을 빨리 하거나, 지금 어차피 계약 조건상 그러니까 매각을 빨리 해야 되죠. 왜냐면 이자를 자꾸 지급해야 되니까. 그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장 조건이 5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좀 완화를 해서 뭐 11번가를 그러면 내년에도 빨리 상장을 시키든지, 뭔가 어쨌든 물밑 협상이 내년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부러질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11번가 매각 협상들이 뭐 꼭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큐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도 협상들이 이어져서 매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악재로 볼 게 아니라 해결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호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볼 게 아니다. 우리가 문제로 삼아서 될 게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11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스토어라든가 나중에 결국은 상장될 때 그런 부분들 더 이슈가 부각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뭐 여기 지금 오늘도 기사 내용들 여기 뭐 흥국증권 여기에서 또 리포트 나온 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간단히 보면 보세요. 여기 우리 주주 환원 정책상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소각하고 있고 현금 배당 앞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들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기대감들이 더 크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리겠고, 여기 또 SK T1 뭐 여기 스포츠팀 뭐 여기 뭐 우승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투자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볼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어차피 SK 스퀘어는 주요 계열사 가운데 자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다들 아시죠? 매출액들 보세요. 1조, 4조, 8천억, 다시 3조, 5조. 그냥 제가 대충 그냥 부를게요. 영업이익 4천억, 1000억, 마이너스 1조 8천억, 6천억, 1조 4천억. 올해가 최악이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매출도 다운됐죠. 적자는 아닙니다만. 보세요. 이 구조가 왜 나왔습니까? SK 스퀘어가 왜 실적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왔죠? 지금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역량인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영업이익 흑자가 기조가 빨라지는 것들,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들, 결국은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지금 SK 스퀘어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내년 내후년 성장성을 바라보면 SK 스퀘어는 지금 주가가 최바닥 수준이다. 얼마나 더 빠질 거냐? 빠져봐야 지금 3만원, 최근에 저가가 3만원 영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자꾸 돌아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아나기 시작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 가기 시작하면 투자자분들 못 삽니다. 예, 그때부터는 못 사요. 6만원, 7만원 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비싸졌나? 예, 못 사요. 예,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예, 6, 7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에 이거 상장 당시의 가격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7, 8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못 삽니다. 그때는 또 옆으로 기면서 또 서서히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반도체 관련된 업황들 보면서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8만원 좋은 그림대로 가고 시장 자체가 호황이다,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면 또 신규 상장 이슈가 나오죠. 몬스토어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순식간에 SK스퀘어는요 PBR 1배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PBR이 0.4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0.4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게 지금 1배 정도 수준으로 가면 BPS 얼마입니까? 11만원 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만원 돈이요. 그러니까 지금 SK스퀘어는 그냥 11만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 0.4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동사의 주가의 가치가 다시 10만원, 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넘어갈 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 그때 뒤늦게 살 겁니까? 이 쌀 때도 못 사는데.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빨리 올라갈 겁니다. 예, 왜냐면 저평가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텐데 그 매수세가 결국은 누가 들어온다? 결국 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투자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지독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예, 외국계 창구하고 기관 창구에서 지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창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거 사야 됩니다. 예, 저는 사야 된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고, 꾸준하게 사모아야 투자자분들 이 SK스퀘어에서 큰 수익들을 날 수 있다. 다른 종목들도 물론 좋은 수익들을 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확신 있게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큰 자본 넣을 수 있는, 큰 자본 넣을 수 있는 회사다. 이건 뭐 시총 작은 종목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SK스퀘어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해봐도 되는 매우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차트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SK 하이닉스 보세요. 1월경에 올해 1월경에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대략 1월경부터 해서 보면 대략 70% 가량 올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3,000원짜리 올해 1월에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딱 당겨보면 70% 가량 올라 있어요. 13만원 가량 올라 있으니까요. 근데 SK스퀘어는요, 자, 올해 초에 1월 달에 저점 잡은 건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면 50% 가량 올라 있죠. 오늘 올라가지고 이제 한 55%, 54% 가량 되네요. 한 50% 가량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보다도 다소 낮은 가격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변동성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내년, 내후년 본격적으로 바닥 잡고 올해 바닥 잡고 치고 나간다고 보면 반도체 업황 개선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SK스퀘어가 하이닉스하고 같이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번가에 대한 가치는요, 저는 이거 어차피 11번가는 지금 아마존과의 제휴 협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1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휴 협상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앞으로 분명히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11번가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SK스퀘어에서도 매각을 싸게 팔고 싶지 않은 분명히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마 반대편 Q10 쪽에서는 좀 싸게 사드리고 싶을 거고,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을 텐데 11번가의 가치를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SK 스퀘어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11번가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SK 스퀘어가 지금 11번가를 잘 팔려고 지금 하는 거지, 차라리 이자를 그냥 주는 것보다 오히려 11번가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11번가를 그냥 지키는 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니었느냐라는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SK 스퀘어에 대한 부분들 너무 우려나 걱정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내다보시고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저는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가가 아시겠지만 지금 지주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금이 확대될 겁니다. 당장 뭐 내년부터는 배당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만 배당금이 확대돼서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배당력도 배당 성장성도 가만히 있을 때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쌀 때 잘 모아가시면 분명히 향후에 큰 수익들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이거 끝까지 듣는 분들 이제 하나 더 얻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액면가 100원이에요 투자분들. 액면가 100원 아래로 낮춘 기업들이 없거든요. 액면가 1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K 스퀘어가요 10만원 가든 20만원 가든 30만원 가든, 예를 들어서 황제주 100만원이 가더라도 이거 액면 분할 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100원에서 뭐 50원 100원으로 제가 낮춘 기업은 못 봤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100원이에요 액면 분할을 계속 해와가지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을 뭐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낮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낮춘다라고 보면 SK 스퀘어는요 위에 상방문이 열려 있어요.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나중에 말 그대로 20만원 갈지 30만원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방문이 열려 있다.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다 70만원짜리다 100만원짜리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불편하죠.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뭐 10만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래 놓으면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들 좀 거래하기 편하게, 거래량 좀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유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쵸? 대신에 여기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가격은 대신에 다운되듯이. 그래서 가치 변화는 없는데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황제주 이상으로 엄청나게 SK 스퀘어가 비싸지더라도 나중에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하는 방향이지만 주식을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지금 주식이 얼마나 싼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말 그대로 정말 7, 8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많이 비싸져서 못 살 수도 있고요. 10만원, 20만원 나오면 절대 못 건들 겁니다. 그 전에 미리 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SK 스퀘어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